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임교수입니다. 네, 원철님 안녕하세요. 효정님 안녕하세요. 지후님, 그리고 지혜님, 태희님, 서윤님, 다솜님, 네, 등등 유심님. 유심님은 대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송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들을 몇 개 준비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는 정확하게 5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재밌는 일들이 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욱님 안녕하세요. 지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처음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정말 굉장히 신기해서 일단은 그분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네,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더 받아서 해볼게요. 어쨌든 그거는 조금 나중에 들어보고 오늘은 들어야 될 것이 첫 번째 제목은 신문, 두 번째 제목은 저승사자는 있다, 세 번째 제목은 빌라의 옥상, 네 번째는 떠다니는 목. 요렇게 총 4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후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에리님, 홍철님, 반갑습니다. 아, 어제 이제 흉가를 갔다가, 사실 흉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폐가인데, 일단은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뭐, 사실 별 일도 없었고, 그냥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했었죠. 그 외에는 딱히 없어서, 네, 별거 없었습니다. 뭐 악몽을 꾸든 혹은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좀 후일담을 들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 굉장히 추웠다는 거. 네. 연혜라님 안녕하세요. 요즘 연혜라님께서 저희 정주행하셨나봐요. 좋아요를 엄청 눌러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알림이 엄청 뜹니다. 막 헤라님께서 누르셨습니다. 헤라님께서 좋아요. 네. 주아님 안녕하세요. 여기 친구 태그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몰라요. 해보세요 한번. 김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형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 공포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만간 자리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당했던 그 수모를 다른 곳에서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약한 30분께서 들어오셨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신문입니다. 조금은 되게 도시전설 같은 느낌인데 역시나 일본의 괴담을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가지고 와봤고 신문이 사실 주제는 아니고 조금은 깨림칙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다고 삐지셨어. 인사도 안 받아주셔. 동우님이요? 아이고 추버라. 오랜만에 다시 왔어요. 안 삐졌어요. 어차피 다시 오실 거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디로 옮기시나요? 아니 이거 되게 웃긴 게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방송 플랫폼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연예인들이 하는 게 V앱이고 유튜버들이 하는 게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알고 있었고 뭐 페이스북, 그리고 요 근래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트위치 TV. 이 트위치 TV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CPU도 별로 안 먹고 그래가지고 뭐 게임할 때도 편리하고 뭐 그렇대요. 아무튼 뭐 제가 알아보니까는 되게 많더라고요. 네. 대화하면서 듣는 거 좋은데 유튜브 대화법은 모르는. 거기 채팅이 바로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됩니다. 듣기 전에 저녁 식사 뭐 드셨나요? 저 아까 4시쯤에 짜왕 네 먹었습니다. 집에 밥이 없어서 짜왕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잉어킹이다. 아까 그 얘기 보셨죠? 그 진짜 다 거짓말 아니고 실화입니다.
정말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올리자마자 W 교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 밝혀도 되냐고. 아무튼 김후겸님, 주연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옮기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뚜러뻥 사러 차 타고 이마트 가는 중이에요. 뭐 큰 거 사셨나봐요. 쌀 좀 사세요, 잉어킹님. 쌀이 있어도 하는 게 귀찮습니다. 자, 아무튼 뭐 첫 번째 이야기 신문입니다. 도시괴담 같은 거고 약간 7분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몰입도가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훈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나봐요. 병원밥이 진짜 맛있긴 한데 먹을 수만 있다면.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나는 지금이 아침인가 밤인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방에서는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어두운 눈을 한 채 나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떨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한다. 식기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지난 2년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 계기였다. 지금은 그 이유조차 떠올릴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고 이윽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게 되었다. 스스로는 전혀 실감이 나진 않는다. 가끔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멍하니 눈앞의 사실들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었다. 뒤에서 접시가 놓여지고 나서 몇 분 뒤 나는 문을 열어 준비된 식사를 가져왔다. 별로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매일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그다지 식욕이 없지만 남기지 않고 먹기로 했다. 집에 이렇게 박혀서 두문불출을 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식사를 남기지 않고 먹는 것 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을 나서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어두운 방에서의 생활이 곧 나 자신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리라.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음식 접시 옆에 신문을 두고 가셨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단순한 신문이었다. 어째서 두고 가신 걸까? 설마 이것을 읽으라는 것일까? 신문은 읽어서 어디다 쓰라는 걸까? 어차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검색하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신문을 손에 들고 별 생각 없이 대충 훑어보았다. 신문지를 펼치자마자 마른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난다. 이 방과는 다른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회의 냄새 같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10,000원 전철에서 힘들어하며 야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던져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대충 흥미가 있는 섹션만 읽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도 어머니는 신문을 놓고 가셨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점차 나도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는 신문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덕에 나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신문을 받아 가장 먼저 펼쳐보는 곳은 TV 편성표였다. 내 방에 TV는 없었지만 이렇게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보고 있으면 점점 요일이라는 것이 감각이 돌아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연스레 일어나고 신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나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밤을 새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고 식욕도 생겼다. 식사를 하면 온몸에 기운이 가득 차 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인간은 원래 시간 감각에 따라 활동하는 생물이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자연히 심신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다. 신문 안에 광고를 볼 때면 내 안에서 조금씩 충동이 생겨나곤 한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뭐랄까, 명확하지 않은 동기에 자극을 받았다. 어머니가 현관을 나서고 잠시 뒤 나는 방을 나와서 집을 맴돌았다. 거울을 보면 잔뜩 자란 머리카락과 오랜만에 보는 내 얼굴이 있었다. 우선 대충 몸가짐을 정돈하고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 햇빛에 눈이 따갑다. 신문 구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신문이 있다. 이상하다. 분명 오늘도 내 방에 신문이 왔는데. 날짜를 보니 2005년 4월 8일 신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가? 대단히 낡은 신문이었다. 그리고 일면에는 자살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내 시선이 박혔다. 김선자, 51세, 사망. 김선자, 내 어머니의 이름이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신문에 있는 사진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방에 돌아와서 나는 몇 번이나 신문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거기 써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고 신문을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웅크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점점 그 소리는 커져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2달이 지났다.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도 여전하지만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다. 아직도 나는 이 동거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신문 듣고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듣기에는 그렇게 좀 몰입도도 있고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영재님, 안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린애들이 대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전에 대고 막 욕을 하는데 손이 떨리네요. 그 레슬링 기술 중에 그 점머스플렉스라고 있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혜린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동거인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어머니의 영혼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아들에 대한 무슨 뭐 좀 미련이 좀 남아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진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사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영재님께서는 어제 정독하셨어요? 무서워서 도중에 잤는데 이젠 효과음까지 쓰시나요? 종원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 조금은 소름이 돋으면서도 뭔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 조금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원님 반갑습니다. 올드보이의 원작이 이거라고요? 간만에 본방사수를 하네요. 고맙습니다. 연지님께서 엄마를 죽인 사람이 자살처럼 위장하고 사육을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너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쵸? 굳이 뭐 죽인 사람의 아들을 사육하고 싶어서 2년 동안. 근데 확실히 진짜 히키코모리라고 하면은 집 밖에 나가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간혹해서 찾기 쉽습니다. 구소희님께서 우와 처음 듣는데 목소리 짱 좋다. 고맙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폐가 다녀오셨잖아요. 추워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운전을 하는데 손이 막 떨려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막 재밌었어요 어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돈 들어요 때리면은 그렇죠. 그럼 욕을 하세요 같이. 욕은 제가 차마 가르쳐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자타공인 M 교수님이 방송하는 심야 공포 라디오. 우리 자타공인 홍보 요정 서윤님, 란나님 안녕하셔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주말이 되면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저도 히키코모리 하고 싶어요. 집에서 밥만 먹고 축 내고 거의 히키코모리입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녹음할 거 찾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게시물 하나 올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넣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거 벌써 방송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은 집에만 있죠.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가서 카페를 갑니다. 네. 어제 의정부패가 오늘 친구들하고 가보려고 했는데 그러세요? 근데 굉장히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알고 보면 이 키키코모리가 탐나서 엄마를 자살로 위정해서 살해. 그럴 수도 있겠다. 자타공인 히키코모리 잉어킹. 요즘 사실 그런 게시물을 좀 올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응이 사실 조금 네, 시원찮아요. 워낙에 매니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공포 매니아 분들이 공포학과에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나 섬뜩한 이야기들만 올려야 됩니다. 거의 반강제입니다. 저는 히키코모리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집에 이틀 이상 못 박혀 있어요. 답답해서요. 싸돌아다녀야 돼요. 저도 옛날에 싸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결국 나가면은 돈만 나가고 힘들고 배고픕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카페 가서 인스타도 하신다고? 네. 어플리케이션은 언제 나오나요? 어, 어플리케이션이 일단은 지금 추가적인 기능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T님까지 보고 목소리를 분석해봤지만 역시 M 교수님이 맞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분은. 그래요? 우리 2명 더 있다니까요, 조님. 네. 일어나 보면 M님이 인스타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사실 잘 못해가지고 그냥 하트 버튼만 막 눌러댑니다. 일단 팔로우하고 팔로잉 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눌러대요. 네. 여름에 폐교로 MT 같은 거 가나요? 옛날에 기획을 한번 해봤었는데 도저히 안전상의 문제로 그리고 그런 거를 한번 열 때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서 뭐 후원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네 그냥 생각 속으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로 공포학과 홍보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다른 곳에 게시된 글 중에 무섭게 읽은 게 있었으면 그런 것도 제보해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무섭다고 느끼시는 것들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M님이랑 떱님이 목소리도 구분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M이랑 W만 있는 게 아닙니다. T 말고도 2명이 더 있어요. 네.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공파과 인스타도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재미있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가져오긴 했는데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종원님께서 혹시 그 아이디가 다 한글이 아니어가지고
혹시 그 종원님께서 그 피지컬 좋으신 그 사진 올리신 분인가요? 근데 계속 듣고 싶은데 무서워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엉엉. 꿈에 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아무튼 뭐, 네,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 저승사자는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도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제일로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는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는 제 사촌 누나가 직접 겪은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당시 제 사촌 누나가 시골에 거주할 때였는데, 그 마을 자체가 워낙 작고, 거주하시는 주민분들도 소규모라서, 이름도 거의 없다시피 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사촌 누나가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부모님은 일을 나가셨고 누나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각이 저녁 7시가 다 지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당시에 그 바로 옆집에 혼자 홀로 사시는 늙은 할머니가 한 분이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좀 쉬려고 하려던 찰나에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득 그게 궁금해진 저희 사촌 누나가 그곳으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친분도 있고 자기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던 분이라서 뭐 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할머니 분이 상당히 몸이 편찮으시고 한마디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누나가 방문 앞에 서니 그게 대화하는 소리가 아닌 신음소리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저희 사촌 누나가 그 할머니 방문을 열자마자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 안에 펼쳐진 모습은 글로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데 뭐 설명하자면 입이 거의 귀까지 걸친 정말 키가 큰 저승사자 한 명이 누워있는 할머니 위에 서서 다리를 벌린 상태로 대충 V자를 거꾸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식칼만한 칼을 쥐고 양쪽 방향으로 발을 바꿔가며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누나는 실신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 계셨던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까까지 있었던 정체불명의 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했고 그 뒷일은 잘 처리됐다고 하네요. 근데 워낙 누나 혼자만 겪었던 일이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인지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믿어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는 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저승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쿨하고 굉장히 귀여운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실제로 저승사자를 목격했다는 그 목격담들을 보면은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지금 방금 여기서 나온 저승사자는 칼을 들고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위에 서서 네, 양발을 바꿔가며 춤을 추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셔플이나 크로카 이런 게 아니라 다리를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위에서 시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근데 확실히 그걸 목격담들을 보면은 참 비슷한 게 뭐냐면은 절대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혐오스럽거나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들 전해져 옵니다. 그쵸?
다리를 벌리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저승리는 굉장히 무섭네요. 외국에도 낫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귀신이 저승사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리퍼라 그러죠? 네. 리퍼로 그냥 그 영혼들을 싸그리 다 끌고 모은다고 해서 리퍼라고 불립니다. 인스타 팔로우 했어요. 마팔해줘요. 안 하면 나도 언팔할 거야. 뭐 해서 뭐합니까?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채팅을 보고 있느라고 네, 지금은 조금 어렵고 끝나고 나면은 네, 원하시는 대로 바로 해드릴게요. 아니 너무 무섭잖아요. 나 내일 졸업인데 못 자겠다. 아 내일 졸업이세요? 어떻게 졸업식이 다 다르네요.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뭐든 다 썰리는 장미칼. 우리 이제 남성분들이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퍼 하면 이제 오버워치 먼저 생각을 하시죠? 다수님께서 담당 염라. 네. 아 근데 저승사자 본 사람들은 진짜 되게 웃기던데 막 기어다니는다고 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입이 찢어져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한두 명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저승사자고 가자고 할 때 고스톱 쳐서 이기면 안 가고 지면 간다고 하고 고스톱 쳐서 이기면 돼요. 그러면 저승사자가 그냥 간다고 하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조그만 이야기를 하다가 할게요. 그래도 예, 진행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고스톱을 못하면 어떡하죠? 그럼 섰다를 치시면 돼요. 섰다 되게 재밌는데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에 섰다를 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내기를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당구장을 가더라도 항상 죽방을 쳤었고 아저씨들과 그러다가 우연히 그 섰다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우스에 갔는데 네, 자기가 그 배달로 번 2천만 원 싹 다 날리고 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가위 눌린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지금부터 배우세요. 평경장을 찾아가서 화투를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야 하나요? 알리 잡으면 안 잡혀감. 아수라발발타 저승이는 물러가라. 별의별 얘기들이 또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요즘 어제 너무 추워서 그런지 목이 너무 잠겨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좀 여러분들 성대모사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헤라님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섰다 했었어요. 이쑤시개 걸고 했었는데 제가 싹 쓸어 먹었었어요. 뭐 그런 것들 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네 이쑤시개로 섰다를 쳤다니 뭐 지면 다 찌르는 건가요 그걸로? 자 아무튼 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1, 2, 3, 4, 5, 6 장까지 외우시고 그 족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높은 게 38광대, 제일 낮은 게 망통. 네, 그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변성기 진행이신가 갈수록 굵어지셔. 오늘은 네, 목소리가 너무 잠겨 있어요, 지금. 평소에 누구와 대화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족보는 프린트하면 된다고. 고등학생이세요? 고등학생이신데 어떻게 여자임님이 변성기를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 성대모사 이런 것도 참 못하거든요. 뭐가 좋을까? 성대모사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동영님 늦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늦으셨어요. 자, 아무튼 뭐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빌라에 사시는 분이 계시나요? 빌라. 혹시 계시면 댓글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담배를 끊으세요. 그렇죠. 저는 가위 눌렸을 때 저승사자 같은 갓쓴 검은 그림자가 나와서 깼었는데 어쨌든 그 갓쓴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승사자에 관련한 그런 목격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 절대 저승사자가 갓을 쓰거나 검은 옷을 입거나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누군가 자신의 뭐 돌아가신 뭐 아버지와 혹은 할아버지, 뭐 할머니, 자신의 인척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친인척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가자 뭐 이런 것들. 결국엔 따라가기 쉽게 만들겠다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 빌라 한 번 살았었죠. 저요. 부모님 댁이 빌라예요. 빌라 삽니다. 순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들 가난해. 아파트 사는 사람 없나요? 요즘 빌라도 되게 비싼데. 요즘 서울에는 빌라 붐입니다. 빌라 웬만하면 3, 4억 가지고는 못 사요. 자, 어쨌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제목은 빌라 옥상입니다. 뭐 물론 구조가 굉장히 다르겠지만 전 이거 좀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뽑아온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했을 때 분명 무서울 거라 생각이 되어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 다 들으면서 직접 제가 녹음을 하면서 단 한 가지도 저를 섬뜩하지 못하게 했던 이야기들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이야기 빌라 옥상 조금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가난하다고 하니까 다솜님은 또 아파트에 산다고. 부산에서는 3, 4억이면 웬만큼 괜찮은 집에 사는데 저는 가위 눌렸을 때 싸우려고 한 뒤부턴 귀신이 직접 나오지 않더라고요. 종원님은 그 트레이너 아니신가요? 그쵸? 예. 태연님 늦으셨어요. 다 늦으셨어요, 여러분. 늦으셨습니다. 이제부터 공지 안 할 거예요. 갑자기 막 새벽 1시에, 새벽 3시에 방송한 다음에 여러분 제 방송 보게 만들 겁니다. 진짜 죽여버릴 뻔했어요. 저 가위 누른 놈.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데서 보다니. 네. 종호님은 트레이너세요. 네.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은 뭐 다 으스러지는 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제 방도 볼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공지도 할 겁니다. 네. 와, 맞다. 동영님 같은 스토리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잠에서 깼는데 그게 또 꿈이고 그 꿈에서 깼는데 또 꿈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과 꿈이랑 네, 구분을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마치 그 우리가 영화에서 인셉션에서 보듯이 결국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오늘 처음 늦었는데 봐줘요. 새벽에 하기 없기. 저도 새벽에 못해요. 저도 잠이 많아서. 인스타 댓글을 엄청 써서 알림으로 괴롭힐 겁니다. 네. 지영님 진짜 오랜만이시다. 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너무 늦었. 네.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너무 드는데 제 마음에만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아니야. 조용해. 무슨 얘기 하는 거니? 조금만 있다가 얘기합시다. 조원님께서 척추를 접을 것 같다고. 와 예전에 체력이 완전 바닥이었을 때 거의 며칠을 그렇게 꿈을 수십 번 반복. 죽고 싶을 만큼 괴롭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기 어머니한테 그 사골 있죠, 사골. 어디 뭐 옆에 경동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사골 하나 사신 다음에 한 24시간 푹 과버립니다. 그리고 걷다가 밥 말아 먹고 라면 넣어 먹고 걷다가 감자 끓여서 먹고 감자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입으로 막 쑤셔 넣으세요. 쑤셔 넣으면은 못 괴롭혀 막. 아시겠죠? 사이코패스 얘기는 없나요? 옛날에 있었는데 사이코패스 저희 아마 방송 3회인가 4회인가 되게 아찔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했네요. 다원님 반갑습니다. 네, 빨리 얘기해주세요. 친구랑 듣고 있어요. 현기증 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갑니다. 나는 빌라 단지의 5층에 살고 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맨 위층에
빈 방을 빌린 것이다. 물론 엘리베이터 따위도 없다. 내가 이곳에 산 지 1년이 넘었을 즈음 처음 왔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옥상에서 저벅저벅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낮이던 밤이던 문득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탓에 그다지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며칠 전 강풍이 불었던 탓에 안테나가 고장났는지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가지고 수리공이 왔다. 아무래도 시끄러울 것 같다면서 내 방에 직접 수리공이 이야기를 해주러 왔다. 그리고 난 농담으로 말했다. 전부터 옥상에서 자꾸 발소리가 나요.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알려주세요. 수리공은 쓴 웃음을 지으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며 말하고 돌아갔다. 작업은 무사히 종료되었고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다. 문제는 그날 밤, 즉 어젯밤의 일이다. 내가 화장실로 향하자 마치 뒤를 밟듯 저벅거리는 소리가 옥상에서 들려왔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는 곳과는 상관없이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는 소리뿐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니 그 소리가 마치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서 언제나 환기용으로 열어두던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잿빛 유리에 분명히 위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다. 너무 놀라서 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게 그 옥상에 올라간 것은 어떻게 올라갔으며 어떻게 목을 꺾어서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이제 정말 무서워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사를 하고 싶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빌라 옥상. 물론 조금 짧긴 짧았었는데 되게 신기하죠? 빌라 옥상 같은 경우는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분명히 옥상에 아무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옥상에서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꼭대기층 화장실 창문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매달려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서윤님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서윤이 뭐하나? 시겁했겠죠. 서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지금 계시는 그 기숙사에서 그 아이 귀신이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린다라고 그래요. 네, 그 소리 듣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적응을 하셨다고. 은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고. 자, 어쨌든 뭐, 그래서 부적까지 가져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쵸. 아무도 없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면 소름이 끼친다고. 그쵸.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 끝인가요? 네, 다원님 끝입니다. 네. 원래 항상 우리는 그 뒤에 여러분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여운을 두는 거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네. 끝이냐고 다들 되게 뭐라고 하시네. 아무튼 뭐 친구 한 명 추가요. 서윤이 밥 먹어요. 뾰뾰. 친구 좀 불러와. 홍보 좀 해라. 여러분, 홍보하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지금 약 한 38분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가지고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사람이 더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공포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 만천하에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다는 거.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은 공유를 해보세요. 저희 방송은 거의 뭐 예전에 은영님이 공유한 거 빼고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켜놓기만 하고 하나도 제대로 못 들었네. 유유유유유. 저는 아이 귀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지칭할 때 아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다른 거 해주세요. 공유 까짓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현민이 공포 좋아하나 봐 이런 거. 보통 이제 공포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송은영님이 방금 회원님의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재밌다. 오늘 방송도 결국 재밌군요. 상상해버렸어. 에리님께서. 우리도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는데 창문도 있는데. 지금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문 한번 열어보고 거기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지 않을까. 네. 내일 수강 신청했지만 오늘은 다 들어야지. 수강 신청 진짜 정말. 저도 사실 지금 휴학하고 있어가지고 요번에 휴학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수강 신청 대란 맨날 일어나죠. 저는 늘 주변에 무서운 거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뭐. 저는 진짜 귀신이 엄청 무서워요. 근데 뭐 척추를 뭐 접는다고 아까 네. 반지 알아서 고양이랑 마주쳐요. 아우. 그래도 고양이는 귀엽죠.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공포 라디오는 뺏길 수가 없어. 하지만 교수님을 위해 널리 알려야겠죠? 요요요요요. 다른 얘기 빨리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수현님께서 자꾸 저를 독촉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수강 신청해야 돼요. 수강 신청. 몇 학점 들으시나요? 자, 어쨌든 뭐 얘기 또 해주세요. 얘기. 네, 천천히 해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공포는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통 그러잖아요. 학교 근처에 좋은 PC방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렉이 먹어. 안 눌려 막. 희망 과목 신청해놨는데 희망 막 했는데 장바구니 있으면 안 눌리는 거야 막. 공포. 근동님 내일 군대 가신다고요? 2월 군판. 와 진짜. 군대 가신다고요? 와 눈물 주룩 난다 진짜. 저는 졸업합니다. 대졸. M님 나보다 동생입니까?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요. 네. 이영후 님께서 순간 정종훈님 프사보고 깜놀 후덜덜. 21학점 들어요. 와 힘내세요. 홍철님께서 다들 이렇게 박수 쳐줘야 돼요. 근동님. 진짜 그 가서 그 연병장 돌 때 눈물 막 왈칵 나고. 저는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조차 오시지 않았어요. 친구와 단둘이 쓸쓸하게 한 바퀴 돌고 갔었죠. 근동님, 네, 휴가 나오셔서 뭐 잠깐 놀러 오셔요 또. 전 대학교 행정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눌린다는 소리에 저도 소름이 돋네요. 저 휴학 2년 했는데요? 그럼 몇 살이지? 20살에 2년 하고 4 하면은 그러네. 근동님 32살이세요. 속았다. 압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떠다니는 목입니다. 떠다니는 얼굴이라고 들으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인문학적 관점이나 인문학적인 무슨
뭐 소질, 자질 이런 거보다도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상상하면서 떠다니는 목, 어떻게 떠다닐까? 도대체 왜 무서울까?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중학교 무렵 나는 체육계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 그날은 다른 시에서 원정 경기가 있어서 부원들과 작은 버스를 타고 원정을 갔었다. 시합은 별 문제 없이 끝났고 정리와 뒤풀이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지방 국도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원래 내가 살던 곳은 산에 둘러싸인 데다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산을 넘어야 하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국도라고는 해도 좌우에 가드레일을 쳐서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던 데다가 시합으로 피곤했고 저녁까지 먹은 탓에 대부분의 부원들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 역시 굉장히 졸렸지만 시합 때 워낙 흥분했던 탓인지 영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창 밖은 깜깜했고 반사판이 붙어있는 가드레일만 보일 뿐이었다. 옆에 앉은 친구도 자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멍하니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정도 달렸을까? 문득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다지 급하지 않는 커브를 돌아가는 와중에 딱 한 곳 가로등이 보였다. 저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긴 머리카락에 무표정한 목이 버스와 같은 속도로 가드레일 위를 지나 가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돌릴 수가 없었다. 어두운데도 얼굴 표정이나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였다. 뭐야 저거? 누군가가 작게 소리를 내자 그 목은 사라졌다.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 우리 쪽을 보며 확실하게 씩 웃었다.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가 귓전에 울려 퍼졌다. 그 사람의 목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은 이전과 변함없이 편하게 자고 있었다. 도대체 저거 뭐지?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머리를 톡톡 쳤다. 올려다보니 1년 위의 선배였다. 선배의 얼굴도 창백했다. 너 지금 그거 봤니? 네, 봤어요. 못 본 걸로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구에게도 그 목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한동안 불안했지만 천천히 그 공포도 지워졌고 그렇게 5년이 지나 19살이 되었을 즈음 아예 그 사건을 잊고 살았다. 한 통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 그것은 그때 나와 함께 목을 봤던 그 선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통보였다. 친한 사람이 죽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나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배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그날 목을 봤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다. 선배는 그날 남자친구와 싸우고 파티에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파티 도중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화해를 했고 다른 친구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다. 2명 모두 즉사였다. 그리고 그날은 그 선배의 생일이었다. 선배는 20살이 된 축하를 1시간이라도 빨리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어서 그 길로 달려갔다는 것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남자친구랑 화해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세상을 떠나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그 목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20살이 돼서 네가 행복할 때 마중 나갈게.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다. 20살일 때는 나는 그 말이 무서워서 학교도 휴학하고 21살의 생일이 될 때까지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과연 그 선배는 20살의 생일날 마중 나온 그 목을 보았던 것일까?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떠다니는 목, 떠다니는 얼굴 듣고 오셨습니다. 무섭죠? 다들 슬프시다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그죠? 죽은 시점에 당연히 다행이 아니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뭐가 다행이지? 뭐 싸우는 거야. 어차피 화해하면 금방 화해하는 건데 굳이 뭐 화해하고 갔다고 해서 그거를 마치 축하라도 하는 것 마냥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있길래 그냥 썼습니다. 네, 그 창작자의 뭐 권한을 좀 예의를 지키고자 일단 가져와 봤고요. 다들 소름이라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니까 오늘 괜찮다고 생각이 또 드네요. 뭐 물론 제가 항상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특별해서 들려드리기 싫습니다. 마지막에 개처럼. 근데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귀신 되어서 그 목한테 복수할 것 같아요. 날이 적당해서, 날이 좋지 않아서. 헐, 방금 왔는데 마지막이었네요. 그렇지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 5분짜리였는데 5분 동안 잠깐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전기장판, 그걸 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으니까 나른하니 깜빡 잠들을 뻔했어요. 들려주실 거면서 한 개 더 있어요. 공포 체험으로 늘봄 가든 흉가 가서 아는 친구가 귀신 봤는데, 어우, 옛날에 가셨나봐요. 늘봄 가든은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예전에 갔었는데, 재작년 7월 달에 갔었는데, 공포학과 하기도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타로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닫아버렸대요. 근데 옛날에 가신 분들은 진짜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컬툰가요? 실태 크크크 역시 M스러운 M 교수님. 당나귀를 박았는데 당나귀를 차로 박았다고요? 대박이다. 죽어서 저승에서 보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쵸? 그 목이든 그 귀신이든 그 주인공이든 늘봄 가든은 지나가면 무섭더라고요. 그쵸? 제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흑표 돌침 흑침대입니다. 지영님 병원에 계세요 지금? 왜 이렇게 오늘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지? 정환님, 맞다. 앵콜이 있었는데 그걸 깜빡해버렸네. 라고 또 애타게 앵콜을 찾으셨습니다. 당나귀를 차로 박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일단 당나귀는 골로 갈 거고 차도 골로 갈 텐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물어야 할까? 네. 우리나라에 당나귀가 있어요? 그럼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뜬금인데 학과에서 로어가 제 취적이던데요. 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세요, 로어만. 그래서 메시지가 항상 오면은 왜 로어 안 올려요? 저기요, 일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팔로잉 안 하죠. 반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 로어 좀 올려주세요. 로어 재밌단 말이에요. 설마 소재가 다 떨어진 건 아니겠죠? 제가 찾아드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첫째가 폐렴으로 입원해서요. 어렸을 때는 폐렴 되게 관리 잘해줘야 되는데. 야식으로 김을 먹으며 공포 라디오를 듣는다고. 지우님, 그런 식으로 야식 드실 거면은 애초에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분명히 근처에 24시간 배달을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르시겠다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플들, 배달 어플을 이용하면은 네, 금방 야식 같은 야식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구매하세요. 당나귀가 무단 이탈해서 농당주가 다음으로 그래요? 반협박? 저들로 와줘야 해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당나귀 있죠. 당나귀 실물을 못 봤어요. 저 봤는데 냄새나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마치 그 슈렉에 나오는 그 동키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것도 당나귀니까. 연우는 귀여운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페북 끊겨서 내용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재미난 콘텐츠를 제공하시는 공포학과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또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니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일단 나오면 말을 거세요. 말을 걸고 만약에 네가 죽이면 나도 귀신이 돼야겠지? 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내가 귀신이 되면 네 혼 자체를 소멸시켜버릴 거야. 왜냐면 난 네 년 때문에 뒤졌으니까. 무서워서. 네. M님, 저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고 왔어요. 역시 한국은 배달의 민족인가요? 뭐 무슨 운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종원님께서도 얘기하실 겁니다. 뭐 유산소든 무산소든 운동을 하고 나서는 절대 굶으면 안 돼요. 저의 궤변입니다. 치킨 시킨 다음에 치킨은 시킨 다음에 닭가슴만 드세요. 닭가슴살만 드신 다음에 뭔가 좀 허전하다. 그럼 바로 닭다리 하나 뜯으시고 허전해. 이거 좀 안 되겠어. 그럼 바로 몸통 드시고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그럼 바로 날개. 근데 뭔가 좀 2% 아쉬워 할 때 바로 목까지. 네, 떠다니는 목이죠. 맞아요. 교수님들이랑 패미하면 거의 감사 배틀이라고.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저희는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한테 고마워하는 거지?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제가 귀신을 싫어하기에 생각해봤어요. 정정당당하게 나 자신을 지킵시다. 귀신놈. 첫째는 폐렴, 둘째는 중이염이요. 둘째는 못 봐주고 형님 댁 보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라디오 듣고 조금 힐링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어렸을 때 중이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감기를 걸렸다고 하면 무조건 중이염이 같이 왔었어요. 고막에 피가 반 이상을 차가지고 귀가 먹먹하고 결국 수술까지 했어야 했는데 수술하기 전날에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터졌는데 아주 바늘구멍처럼 터져가지고 거기 있던 고름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전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없나요? 당연히 있죠. 여긴 무서운 이야기 하는 곳입니다. 네, 4가지 이야기가 끝났고요. 나머지 앵콜 하나가 남았는데 앵콜 하나가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이건 무섭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를 뚝딱 하면 지박이 플러스 100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일 또 운동하시면 되죠. 내일 운동하고 또 먹고. 이야기하시면 중간중간 반복해서 들리는데 저만 그러나요? 안 되겠다. 유튜브로 옮겨야겠습니다. 저 제약회사 직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마지막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마지막 이야기는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거고 그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제목은 내 여자친구는 귀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고민 끝에 저희한테 보내주셨다고. 아마 지금 이 방송에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절대 실명은 거론하지 말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틀어보는데 내용이 무직입니다. 8분 40초짜리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거 3번인가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뭐 저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자, 마지막 이야기. 내 여자친구는 귀신을 봅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공포학과를 즐겨보는 공포학도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M 교수님의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잠에 들곤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도 제보하고 싶어졌고 많은 고민 끝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조금은 서론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여자친구와 저의 첫 만남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수수하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던 그녀가 카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욱 그 카페를 자주 방문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매일 그녀를 보기만 하다가 하루는 어째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그녀는 저의 질문에 당황스러워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제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그저 멋쩍게 웃고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은 처절한 실패를 달래기라도 하듯 부어라 마셔라 술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그 카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벤치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는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싫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다시 그 카페로 향해 그녀에게 또다시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벤치를 먹었고 결국 술로 하루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5번 정도를 반복을 하니 결국 그녀도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여느 커플들이 하는 것처럼 꽁냥꽁냥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첫 데이트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공포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그녀와의 첫 데이트로 공포 영화를 선택했고 그 영화 제목은 컨저링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떨려서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포학도분들이 반감을 사실 것 같아서 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항상 마주쳤던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뭔가 계속 불편한 듯 보였고 몇 번의 추궁 끝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끝내 입을 열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 사실 귀신 보여.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내가 그렇게 싫은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저는 화가 났고 애초에 그럴 거면 이야기를 하던가 계속 전화번호를 안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녀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침묵하며 보고 있던 그녀가 불현듯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정말이야. 진짜로 귀신이 보인다고. 넌 이런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홧김에 카페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한 개비 태운 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금 하는 말이 나더러 떠나라는 거야? 아니면 널 이해해달라는 거야? 그녀는 한참을 커피만 마시다가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가 마음에 들어. 네가 하는 행동들 보면은 여느 남자들과는 달라 보이기도 하고 나와는 다르게 단란한 가정에서 잘 자란 것 같아서 어쩌면 나에게 과분할 것 같기도 해서 계속 너를 만나고 싶어.
무엇보다도 여지껏 나에게 이렇게 좋다고 말해주는 남자도 없었고 말이야. 뭐라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만나기 전에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첫 데이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근데 확실히 콩깍지 씌이는 게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너가 봤던 귀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녀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아까 영화에서 퇴마하는 부부 봤지? 그중 아내가 귀신을 보잖아? 귀신과 대화도 하고 그들을 느끼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보잖아? 사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홀령이 보이고 그들의 행동과 표정으로 그들의 사연을 어느 정도 유추까지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너 할아버지 계시지?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희 형보다 너를 더 좋아하셨을 거야. 맞지? 마치 점집에 앉아서 무당에게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는 어떻게 아는 건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나를 더 좋아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실제로 당해보세요. 절대 말 한마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일까 싶어 한참을 뚫어져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너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께서도 계시고 바로 네 뒤에 계셔. 순간 섬찟했습니다. 뒤에 귀신이 있다는 것과 그걸 쳐다보며 설명하고 있는 여자가 앞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더니 그녀는 밝게 웃으시면서 너와 나를 쳐다보고 계셔. 그 말인즉슨 너를 무지 아끼셨던 할아버지시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너도 실제로 이걸 봤다면 나와 같은 유추를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이래도 나를 만나고 싶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그러고 싶다고 혹은 너가 좋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를 떠나 일주일 동안 그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말을 했어야 했냐고요? 지금도 그녀는 그때 내가 홀연 사라져버려서 그 일로 저를 갈구고 있거든요. 이따금씩 우리가 싸울 때면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며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뭐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 사건 이후 일주일 후에 우린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내 생전 처음으로 귀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믿게 된 섬뜩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앵콜. 내 여자친구는 귀신을 봅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뭐 커플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그러니까 글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보는데 과연 그런 사람과 혹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이뤄지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걸 또 막 커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 네, 두 번째 이야기도 뭐 들려드리죠, 당연히. 네. 2주 뒤에 궁금증이 유발되어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보다는 게시글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겁나 궁금해요. 그 내용 되게 무서운데. 그 종우님, 죄송한데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좀.
아우, 계속 방송 들어오실 때마다 맨날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무튼. 아,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아, 이 이야기 시리즈 듣고 싶으세요? 제가 그러면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보를 계속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뭐 여자친구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주변에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긴 하죠. 네. 어, 그, 그래요? 제가, 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오늘 카페에 가서 아, 분명히 오늘 들어오시는 공포학도분들 분명히 이화 듣고 싶어 할 거야. 라는 생각에 당연히 녹음을 하고 당연히 편집을 해 놨겠죠. 그쵸? 자야 되는데 궁금해서 못 자겠어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예, 댓글을 한 번도 다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네, 얘기를 하시네요. 종재님, 네. 안녕하세요. 유엔님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들어는 봐야죠. 궁금. 아니 댓글도 맥락이 있어야죠. 아, 저기 종우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자, 아무튼 전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밀당이 장난 아니시네요. 네. 아.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여러분들과 그 밀당을 하고 있노라면은, 나름 그 제가 살고 있구나. 마치 그 삶의 그 생동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삶의 이유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두 번째 앵콜. 뭐, 물론 이게 마지막이고요. 제보 온 게 이게 답니다. 어쨌든 이거 조금 무서워요. 네, 조금 무서우니까, 뭐, 물론 이것도 경험이니까 3인칭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내 여자친구는 귀신을 봅니다. 2화.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보는 여자와 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낌이 있었지만 시간이 차차 흐르자 그 사실조차도 그저 평범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느 커플처럼 오붓하게 데이트도 하고 놀러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행복함도 느끼고 삶의 생동감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당연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신발끈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집은 저희 집과도 그리 멀지 않고 혹여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롯데월드를 갔다가 재미있게 놀았고 그렇게 저녁을 먹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꽉 메어놨던 제 신발끈이 풀려있는 겁니다.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지만 그게 굉장히 반복적이고 꾸준하게 풀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꼭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말이죠. 그녀의 집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신발끈이 풀렸던 곳은 그녀의 집과 조금은 먼 곳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대로변으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지름길, 하나는 뺑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을 택하겠죠. 근데 매번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면 유독 그 집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도 못했지만 매번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같은 장소에서 신발끈을 다시 묶고 있으니까
문득 제가 여기서만 신발끈이 풀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그녀와 데이트를 했고 시간이 지나 2주 정도 되었을 무렵 하루는 그녀를 데리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영화를 예매해 놨었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영화의 첫 부분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그녀의 손을 잡고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그녀가 갑자기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뺑 돌아가겠다니.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며 그 영화는 정말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 장면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한사코 그 지름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일단 시간도 없고 그녀가 그 길로 갈 것 같지도 않아서 일단 돌아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저는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빠른 길이 있는데 그렇게 정색을 할 정도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말하길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피범벅이 된 여자가 말이죠. 더욱이 그 귀신에 대해서 듣고 싶어졌고 제가 좋아하는 공포를 직접 생생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항상 그 집 앞에 귀신이 엎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신기해서 아니 그러면은 나 항상 그 길에 있는 뭐 어떤 집에서 신발끈이 풀리는데 그럼 그거 그 여자가 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장난으로 물어본 걸 그녀가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맞아 이러는 겁니다. 속으로 저는 이야 이제 친해졌다고 이런 장난도 치는구만 하고 나름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 옛날에 사람 죽었던 곳이야. 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집 맞지?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으니 거기서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어. 결국 그 남편이 식칼로 부인을 몇 번이고 찔렀는데 그 부인이 살려달라고 집 대문 앞까지 기어서 나왔대. 결국 그 집 앞에서 죽었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러댔으니 동네 사람들도 그 광경을 다 봤었어. 여러분 그 느낌 아시나요? 한번 돋았던 소름이 또다시 소름에 겹쳐져 돋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영화관까지 정류장에 얼마나 남았는지 까먹어 버렸습니다. 빤히 자신을 쳐다보는 저를 보며 그녀는 2년 전에 그 길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아줌마 아직도 거기 엎어져 계셔. 아직도 도망치며 손을 뻗고 있어. 주변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야. 아마 네 신발끈 풀린 것도 그 아줌마가 손으로 한 걸 거야. 살려달라고. 그 이후로는 저도 그 길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광경이 상상되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그 집 앞에서 신발끈을 다시 묶고 있는 그 광경을 상상하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그녀를 만나고 제가 처음 귀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를 만나고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내 여자친구는 귀신을 봅니다. 2화 듣고 오셨습니다. 소름이긴 하다. 소름, 와 대박, 무섭, 진짜 무섭겠다.
아줌마도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와, 그 진짜. 남편이 미쳤네. 아, 살려달라고 엎어져서 허우적대느라 그 신발끈을 잡았던 거죠. 학생,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신발끈을 풀었는데, 네. 재밌죠? 그쵸?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아, 재밌더라고요. 이야기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좋다고 하시면은, 네. 더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지금까지 사귀시니까, 한 4년 사귀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반응 괜찮으면 말해달라고 하시긴 했는데, 네. 거기에 ABC 마트가 생기면 신발끈은 자동으로 풀리겠네요? 네, 끝났습니다. 에리님. 지금 빨리 휴대폰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편히 주무세요, 오늘도. 교수님이 더 썰음. 무슨 돼지지? 알바가 꼭 뽑아주기예요? 더더더더더더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지막이긴 한데, 뭐 M 교수님 뜨뜨 발음이 좀 세네요. 종재님은 굉장히 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시옷 발음을 잘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교수님,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바짓 가랑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신발 잡아야겠다, 교수님. 제 방 추천은 몇 화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이 라디오 41회째인데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교수님 혀가 짧으셔서 엄청 또박또박 읽으시려고 하신 게 느껴졌어요. 키역. 교수님 가지 마요. 훌렁. 교수님 가지 마요. 긴발끈 풀기. 가야죠. 우리 항상 마지막은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여러분도 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 상황. 항상 마지막에 덜어볼 수 있는 상황이군요. 목소리가 좋으시니 괜찮아요. 네. 훌렁 다들 옷 벗기고 있죠?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우 하나만 더요.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루 마감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머리카락부터 옷부터 신발끈까지. 녹음 말고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이브로 들려달라 그러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헐랭 들어오자마자 끝이라니. 아쉽습니다, 교원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노래방. 교수님 고생해 주세요 라고. 네. 나도 제보 꼭 해야지. 모두 수강 신청 성공하세요. 네. 네, 어쨌든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무서운 이야기 가져와 볼게요. 아마 내일 내 여자친구는 귀신을 봅니다. 내 여귀보. 어쨌든 내일 하나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들 수강 신청 잘 하시고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야식 많이 드시고 내일 또다시 들어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이유조차 떠올릴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고, 이윽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게 되었다. 스스로는 전혀 실감이 나진 않는다. 가끔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멍하니 눈앞의 사실들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었다. 뒤에서 접시가 놓여지고 나서 몇 분 뒤, 나는 문을 열어 준비된 식사를 가져왔다. 별로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매일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그다지 식욕이 없지만 남기지 않고 먹기로 했다. 집에 이렇게 박혀서 두문불출을 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식사를 남기지 않고 먹는 것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을 나서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어두운 방에서의 생활이 곧 나 자신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리라.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음식 접시 옆에 신문을 두고 가셨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단순한 신문이었다. 어째서 두고 가신 걸까? 설마 이것을 읽으라는 것일까? 신문은 읽어서 어디다 쓰라는 걸까? 어차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검색하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신문을 손에 들고 별 생각 없이 대충 훑어보았다. 신문지를 펼치자마자 마른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난다. 이 방과는 다른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회의 냄새 같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10,000원 전철에서 힘들어하며 야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던져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대충 흥미가 있는 섹션만 읽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도 어머니는 신문을 놓고 가셨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점차 나도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는 신문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덕에 나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신문을 받아 가장 먼저 펼쳐보는 곳은 TV 편성표였다. 내 방에 TV는 없었지만 이렇게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보고 있으면 점점 요일이라는 것이 감각이 돌아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연스레 일어나고 신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은. 님 안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린애들이 대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전에 대고 막 욕을 하는데 손이 떨리네요. 그 레슬링 기술 중에 그 점머스 플렉스라고 있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혜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동거인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어머니의 영혼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아들에 대한 무슨 뭐 좀 미련이 좀 남아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진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사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영재님께서는 어제 정독하셨어요? 무서워서 도중에 잤는데 이젠 효과음까지 쓰시나요? 종원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 조금은 소름이 돋으면서도 뭔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 조금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원님 반갑습니다. 올드보이의 원작이 이거라고요? 간만에 본방사수를 하네요. 고맙습니다. 연진님께서 엄마를 죽인 사람이 자살처럼 위장하고 사육을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쵸? 굳이 뭐
죽인 사람의 아들을 사육하고 싶어서 2년 동안. 근데 확실히 진짜 히키코모리라고 하면은 집 밖에 나가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간혹해서 찾기 쉽습니다. 구소희님께서 우와 처음 듣는데 목소리 짱 좋다. 고맙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폐가 다녀오셨잖아요. 추워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운전을 하는데 손이 막 떨려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막 재밌었어요 어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돈 들어요 때리면은 그렇죠. 그럼 욕을 하세요 같이. 욕은 제가 차마 가르쳐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자타공인 M 교수님이 방송하는 심야 공포 라디오. 우리 자타공인 홍보요정 서윤님, 란나님 안녕하셔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주말이 되면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저도 히키코모리 하고 싶어요. 집에서 밥만 먹고 축 내고 지금 거의 히키코모리입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녹음할 거 찾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게시물 하나 올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넣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거 벌써 방송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은 집에만 있죠.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가서 카페를 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임 교수입니다. 네, 원철님 안녕하세요. 효정님 안녕하세요. 지후님, 그리고 지혜님, 태희님, 서윤님, 다솜님, 네, 등등 유심님. 유심님은 대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송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들을 몇 개 준비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는 정확하게 5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재밌는 일들이 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욱님 안녕하세요. 지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처음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정말 굉장히 신기해서 일단은 그분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더 받아서 해볼게요. 어쨌든 그거는 조금 나중에 들어보고 오늘은 들어야 될 것이 첫 번째 제목은 신문, 두 번째 제목은 저승사자는 있다, 세 번째 제목은 빌라의 옥상, 네 번째는 떠다니는 목. 요렇게 총 4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후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에리님, 홍철님,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흉가를 갔다가, 사실 흉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폐가인데, 일단은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뭐, 사실 별 일도 없었고, 그냥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했었죠. 그 외에는 딱히 없어서, 네, 별거 없었습니다. 뭐 악몽을 꾸든 혹은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좀 후일담을 들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 굉장히 추웠다는 거. 네. 연혜라님 안녕하세요. 요즘 연혜라님께서 저희 정주행하셨나봐요. 좋아요를 엄청 눌러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알림이 엄청 뜹니다. 막 헤라님께서 누르셨습니다. 헤라님께서 좋아요. 네. 주아님 안녕하세요. 여기 친구 태그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몰라요. 해보세요 한번. 김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형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 공포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만간 자리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당했던 그 수모를 다른 곳에서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약한 30분께서 들어오셨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기분이 들었다.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나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밤을 새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고 식욕도 생겼다. 식사를 하면 온몸에 기운이 가득 차 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인간은 원래 시간 감각에 따라 활동하는 생물이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자연히 심신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다. 신문 안에 광고를 볼 때면 내 안에서 조금씩 충동이 생겨나곤 한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뭐랄까, 명확하지 않은 동기에 자극을 받았다. 어머니가 현관을 나서고 잠시 뒤 나는 방을 나와서 집을 맴돌았다. 거울을 보면 잔뜩 자란 머리카락과 오랜만에 보는 내 얼굴이 있었다. 우선 대충 몸가짐을 정돈하고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 햇빛에 눈이 따갑다. 신문 구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신문이 있다. 이상하다. 분명 오늘도 내 방에 신문이 왔는데. 날짜를 보니 2005년 4월 8일 신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가? 대단히 낡은 신문이었다. 그리고 일면에는 자살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내 시선이 박혔다. 김선자, 51세, 사망. 김선자, 내 어머니의 이름이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신문에 있는 사진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방에 돌아와서 나는 몇 번이나 신문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거기 써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식사를 가져다주고 신문을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웅크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점점 그 소리는 커져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2달이 지났다.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도 여전하지만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다. 아직도 나는 이 동거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신문 듣고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듣기에는 그렇게 좀 몰입도도 있고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영재님, 신문입니다. 조금은 되게 도시전설 같은 느낌인데, 역시나 일본의 괴담을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가지고 와봤고, 신문이 사실 주제는 아니고, 조금은, 깨림칙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다고 삐지셨어. 인사도 안 받아주셔. 동우님이요? 아이고 추버라. 오랜만에 다시 왔어요. 안 삐졌어요. 어차피 다시 오실 거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디로 옮기시나요? 아니, 이거 되게 웃긴 게,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방송 플랫폼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연예인들이 하는 게 V앱이고, 유튜버들이 하는 게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알고 있었고, 뭐 페이스북, 그리고 요 근래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트위치 TV. 이 트위치 TV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CPU도 별로 안 먹고 그래가지고 뭐 게임할 때도 편리하고 뭐 그렇대요. 아무튼 뭐 제가 알아보니까는 되게 많더라고요. 네. 대화하면서 듣는 거 좋은데 유튜브 대화법은 모르는. 거기 채팅이 바로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됩니다. 듣기 전에 저녁 식사 뭐 드셨나요? 저 아까 4시쯤에 짜왕 먹었습니다. 집에 밥이 없어서.
저항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잉어킹이다. 아까 그 얘기 보셨죠? 그 진짜 다 거짓말 아니고 실화입니다. 정말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올리자마자 W 교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 밝혀도 되냐고. 아무튼 김후겸님, 주연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옮기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뚜러뻥 사러 차 타고 이마트 가는 중이에요. 뭐 큰 거 사셨나봐요. 쌀 좀 사세요, 잉어킹님. 쌀이 있어도 하는 게 귀찮습니다. 자, 아무튼 뭐 첫 번째 이야기 신문입니다. 도시괴담 같은 거고 약간 7분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몰입도가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우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나봐요. 병원밥이 진짜 맛있긴 한데 먹을 수만 있다면.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나는 지금이 아침인가 밤인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방에서는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어두운 눈을 한 채 나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떨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한다. 식기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지난 2년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 계기였다.